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참여자들은 굉장히 시장을 낙관론적으로 보는 거고, 공급 부족에 따른 뭔가 반사이익도 3년 후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거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켠에서는 기존 주택들은 굉장히 거래가 좀 얼어붙고 있고, 네. 호가는 올라가지만 얼어붙는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집주인들은 매물을 더 많이 내놓고 있고. 그러면 지금 청약 분양 시장하고 네. 기존 주택 시장하고 너무 양극 조금 차이가 아닙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담이 적다고. 계약금 10%만 내고 3년 후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 현재의 리스크를 좀 회피한다라고 할까요? 1년, 2년 후, 1년, 2년은 좀 불안해.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후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근데 기대감을 이게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청약 시장부터 먼저 불타오르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 시장의 뭐 전조다라거나, 네. 아니면 이게 완전히 뭐 따로 논다라거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승장일 때는 전조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상승장이냐 아직도 조정장이냐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상승장이 아니야. 아직도 조정장이야 하는데 베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야, 상승장 벗어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야, 7년 오르고 1년 조정되고 또 상승장이라고? 무리한 베팅 아니야? 그럼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분양가 올리고 싶어요. 조합 시행사 입장에서도. 네. 올려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올리고 싶은데 항상 올리지는 못해요. 어떻게 분양가를 마음 놓고 올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캡이 없어졌어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주변 집값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최근에 분양가가 많이 올랐는 이유는 주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광명 몇 구역이었죠? 광명 뉴타운에 5월인가? 5월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포레나 자이 더샵인가? 뭐 아무튼 네. 아파트 요즘 이름이 제가 아파트 헷갈리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어려워요. 네. 걔가 전용 84가 분양가가 10억 4,500인가 나왔어요. 5월에. 네. 7월에 광명 뉴타운에 1구역인가 4구역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분양가가 12억 7,200에 나왔습니다. 네. 아이파크. 같은 광명 뉴타운인데 물론 입지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3개월 만에 2억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럴까? 물론 시장 분위기도 좋아졌지만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을 보면 2억 이상 올랐습니다. 2, 3억 정도. 주변 아파트 가격과 연동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 거고요. 네. 지금부터 중요한데 주변 집값이 주춤하면 원래 분양가는 멈춰야 돼요. 인상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릴 겁니다. 건설사들은. 왜? 청약이 되거든. 지금 한번 분위기 탔거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거든요. 분양가를 살짝 올려봅니다. 그렇죠. 건설비도 많이 올랐고. 살짝 올렸는데 이게 먹히면 안 먹히면 못 올려요. 어느 단지들은 계속 이게 여러 개 사업장이 있잖아요. 한 군데가 올렸는데 먹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도 좀 더 올려야지. 더 올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고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주변 집값을 같이 따라 올라가줘야죠. 그러면 상승장일 때는 따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상승장이 아닐 때는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가격이. 그게 고분양가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과 조정장은 현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지 주변 집값이 안 따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주변 집값이 못 따라가는데 분양가만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오르던 분양가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잡힐 수도 있죠. 거기에 물리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과거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용감하게 고분양가에 들어갔다가 조정장에 물린 분들은 마이너스 P로 손해보신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금력이 되고, 그쵸?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집이라는 게 실거주 목적도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뭐 한 2, 3년 정도 힘들면 어때요? 살다 보면 5년, 10년 후에 또 올라가 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한 30대 분들, 20대, 30대들. 이분들은 자금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야 돼요. 네. 또 정부도 요즘 청년들, 신혼부부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좀 DSR도 좀 풀어주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잖아요. 네. 저는 그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책으로 공부하는 거 플러스 경험. 우리는 기성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느껴봤잖아요. 야, 진짜 무섭더라. 야, 그때 내가 그랬지. 뭐 그런 거. 지금 2030들은요, 2017년 상승장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2017년 이전에는 뭐 공부를 하다 이제 부동산에 관심 없던 시절이고요. 올라가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잘 느낌이 없어요. 그냥 경험, 그냥 이론적으로, 과거에 떨어졌을 때도 있었지. 네. 정도예요. 그러면 작년 조정도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거죠. 상승장 중에 잠깐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는데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기성세대들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도 3, 4년은 쉬어갔는데 이번에는 1년만 쉬고 계속 달리는 게 말이 될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주춤주춤 나이 드신 분들도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물론 계속 올라가주면야 투자하신 분들이 해피한 결과가 나오겠죠.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손실은 부동산이 무서운 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심하게 레버리지 일으킨 분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한 사람 배우자는 담보대출 받아요. 네.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전세대출도 받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신용대출을 둘이서 또 받아. 1억씩. 부모님 도움도 좀 받아요.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떨어지면은 원금 그냥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요. 설사 지금 반등해가지고 조금 올랐잖아요. 나 투자 잘했어 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주면 잘했었는데 한번 떨어지면은 투자 원금 손실 대출 이자만 내다가 굉장히 그럼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또 2차 하락 때 못 견디고 판다는 거죠. 저는 2차 하락이 왔을 때 견뎌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팔어? 이거는 마지막 터널이야. 우리 터널 지나갈 때 빛이 안 보이면 무서운데요. 빛이 보이면 참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던져버려요. 내가 팔면 팔고 나면 집값 오르는 거죠. 그거는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항상 올라가면 땡큐지만 네. 혹시라도 안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면 대출이자 2배 정도 내더라도 3년은 무조건 버틸 수 있는 작은 계획은 세워라. 우리가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약 좀 바르고 다시 뛰어야 되잖아요. 너무 세게 넘어져 버리면, 너무 과속해가지고 너무 세게 넘어져 버리면은 크게 다치는 거죠. 크게 다치면 못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세게 달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투자할 때도. 그래서 항상 상담 들어오고 나면 저는 항상 마지막에 브레이크 한번 잡아줍니다. 좋아. 너 작은 계획도 있고 다 좋은데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3년 정도는 대출이자 2배 내면서까지 버틸 수 있니? 그렇대.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 않아. 아까 신혼부부들처럼 그런 레버리지를 한다면 설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더라도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일만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코 지금은 따라가서 사서는 안 되는 시장이고 심지어 청약, 고분양가를 받는 것도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지금 주의하라. 30대 입장에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막 전제 조건이 있죠. 연끌하는 사람이라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3년 버틸 수 있다면. 저는 항상 콜. 왜? 말이 쉽지. 네. 막상 2차 하락이 오면은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기다렸다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2차 하락이 오면 그때 떨어지면 사면 땡큐네. 막상 그렇게 되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작년 12월, 올 1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왜 못 들어갔어요? 전용 84가 13억대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광명이 12억 7천 13억이 나오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3억이면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지금 피가 6억 이상 올랐는데. 그때는 왜 안 들어갔을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지하 3층까지 내려갈 것 같은 공포감. 그러면 2차 하락이 오면은 공포가 지금보다 더 무서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하나 있는 거를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래 김일만이 너 얘기 들으니까 2차 하락 올 수도 있겠네?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야지 하면 제가 그때 경험해보니까 90%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냥 현금만 갖고 있어도. 네. 결국엔 타이밍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됐고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도 일이 바빠 그냥 내버려 두세요. 1주택은 보험이고요.
필요한 분들은 신혼부부나 뭐 자금력이 좀 되고 뭐 레버리지 50% 이하로 받고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항상 어떻게 오릅니까? 떨어지는 거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잘 살다 보면 5년,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 있겠죠. 당연히. 1주택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1주택, 2주택이 있는데 추가 구입이나 무리한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거를 한 번 더 되새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하락이 오더라도 3년 정도 버틸 수 있다면 사실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그게 부동산의 없는 거고. 장점이잖아요. 안 팔면 되니까. 근데 이게 크게 자본력으로 부담 없이 본인의 자금력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 레버리지 50% 이하 정도면 뭐 대출 이자 좀 내고 사실 버틸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 50% 이하라 하면은 뭐 1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면 저는 대출 한 4억, 5억 정도, 5억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10억짜리 집에 4, 5억 정도면 버틸 수 있는 거다. 그것도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한다면 한 5억 정도 대출이면 월 얼마인가요? 또 이자율에 따라 달라겠습니다. 뭐 맞아요. 이자율에 원리금까지 하면 다르지만 이자만 따져보면 거의 한 원리금까지 하면 한 500 나올 것 같은데. 500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500까지 안 나오죠.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 받으실 분들은 뭐 이미 계산해 보셨을 거고. 네, 500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버티다 보면 충분히 기회는 오니까요. 항상 장기적인 우상향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승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2차 하락이 훨씬 더 무섭다. 무섭죠. 근데 2차 하락이 오면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힘들게 무리하게 레버리지 투자해놓고 2차 하락 때 집어 던져요.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그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 그렇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별로 달라, 그럼요, 나이별로 그럼요. 맞아요, 달라, 맞아요. 뭐 갖고 케이스 있는 바이 케이스죠. 자본력도 달라, 맞아요. 너무 다른데 또 그 1주택자냐, 무주택자냐. 그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 근데 2023년 9월을 살고 있는 건 사실 대한민국 사람 다 똑같죠.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서 네. 뭐 해외 투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주택자부터. 아까 무주택자 근데 무리한 청약은 따라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무리한 청약을 말씀하시는. 무리하지 않는 청약은 해야지. 본인 돈 있다면. 네. 무리한 청약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에요. 30대도. 네. 30대인데 13억, 15억 솔직히 분양가 감당할 수 있나요? 아우. 물론 부모님이 능력 되는 분들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부모님 보험이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 20년 직장생활 열심히 한 사람한테도 12억, 13억은 부담스러워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저는 무주택자들한테 뭘 추천하냐면 제 애한테도 큰 네. 딸이 제가 23살이거든요. 네네. 큰 애한테도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선물을 줘요. 뉴홈이라고. 네. 뉴홈. 공공분양 브랜드인데 네. 9월에 나와요. 12월. 12월에도 나와. 6월에 나왔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나왔었고 이게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우리 동작구 수방사 들어보셨죠? 그게 네. 뉴홈이잖아요. 엄청 좋은 자리. 고덕강일 3단지도 있었고 네. 남양주 왕숙에도 나왔고 사람들이 동작구 수방사만 기억을 해요. 사실 나머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도 A19블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 3천에 나왔어요. 네. 신도시인데? 와. 아니 3억 3천 요즘 지방 가봐요. 지방에도 3억 3천 찾기 어렵습니다. 네네네. 지방에 3억 3천짜리가 어딨어. 그쵸? 근데 네. 3억 3천에 나왔는데 좋은 게 뭐냐면 사전 청약이잖아요. 사전 청약의 장점이 지금 돈으로 안 내도 된다는 거야. 2027년이 본청약이에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그럼 2027년 본청약할 때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금 10%를 내면 돼요. 본청약 계약할 때. 네. 그때까지 10%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도 네네네. 2027년까지 10%못 만들면 하지 마세요. 그럼 3천, 한 4천 정도 되잖아요. 네.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4천만 원 모을 자신 없으면 사실 내 집 마련하면 안 되지. 아이, 그거는 뭐, 예. 그럼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라매고 하면 할 수 있고요. 네, 네. 2030년에 입주해요. 왕숙 같은 경우. 그러면 3억 3천이잖아요. 여유 있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뭐 대출도 받을 대출도 수도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2030년까지 한 1억 7천 정도 모으면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 노력하고. 인건비도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야, 추정 분양가잖아. 정부가 올리지 않겠어? 아, 추정 분양가니까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못 올릴 거라고 봐요. 저는. 아. 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사전 청약을 하는데 물가가 올랐다고 정부가 올린다고? 약속을 져버리고.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회, 마찬가지죠. 장관,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데 세금 아끼자고 야 물가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린다. 민간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담당자들이 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추정 분양가에서 10%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또는 LH 사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 목 날아가는 거 볼래? 그쵸. 네 돈이야? 막 여론에서 또 그럼 정부가 뭐 집장사 하려고 한다 막 이러죠. 야, 네 돈이야? 어차피 국민들 세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왜 네가 그렇게 가격을 신경 써? 그냥 해. 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혜택을 주는 건데. 요즘 추산하면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주는 그런 혜택을 받아 먹어야 될까요? 안 받아 먹어야 될까요? 싸게 나오면 받아 먹어야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유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안 받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지 않을까요? 치열하죠. 치열한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요. 떡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꼭 좋은데 맛있는 떡에만 몰려요. 그렇죠. 수방사 몇백 대 1 나왔잖아요. 너 거기 갈래? 왕숙에 몇십 대 1에 갈래? 저 같으면 몇십 대 1에 갈래. 그래요? 아니 내가 못 먹는 떡은 그림의 떡인데. 그림의 떡이 나아요. 먹는 떡이 나아요. 하기사 또 사람들은 그 몇백 대 1이라도 그렇죠. 좋은 심리가 입지, 그런 거지. 내가 거기서 좀 될 것 같고 뭐 이런. 매덕을 보니까. 왕숙은 안 오를까? 제가 볼 때는 오르는 비율은 비슷해요. 왕숙이 2배, 아니 동작구 수방사가 2배 오르면 왕숙은 2배 안 오를까? 똑같이 오르죠. 거기도 그 시세 절대 금액이 다른 거죠. 예, 그 시세에 맞춰서 더 저렴하게 나오니까. 10%만 올라도 동작구 수방사는 분양가가 8억 7천이었잖아요. 네네네. 10%만 올라도 8,700이고 남양주 왕숙은 3,300이니까 약해 보이는 거지. 근데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자본력이 지금 1억도 안 되는 애가 우리 애가 1억도 없는데 동작구 수방사 당첨이 된다고 어떻게 감당해? 안 되는 거죠. 8억이 넘는. 그러니까 저는 욕심내지 말고 9월, 12월에 또 좋은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많이 나오거든요. 3기 신도시에도 뉴홈이 포함되고. 포함되죠. 또 서울 물량들도 나오니까 나는 뭐 굳이 뭐 그거 싫고 그냥 서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하셔도 되고 이거는 분명히 정부가 선물을 주는 겁니다. MB정부 때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처럼 그때 당첨되신 분들 돈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이런 거는 제발 놓치지 마셔라. 어쩌다가 진짜 10년에 한 번 오는 선물인데 우리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이제 청년들 무주택자. 꼭 청년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들은 일단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집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 기간 네. 점수도 꽤 될 테니까요. 그리고 특별공급 자기 요건이 되면 요즘 뭐 청년 특별공급도 나왔고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 나오면 나한테 맞는 요건 따진 다음에 뭐가 유리한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봅니까? 하고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청약을 하셔라. 싸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싸게 나오는 걸로. 가성비가 중요하지. 네네네. 싸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몇백 대 1은 안 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 1등 못 했잖아요. 몇백 대 1이 전교 1등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못 해놓고 왜 자꾸 청약은 될 것 같은 느낌. 야, 300대 1. 그러니까 로또도 사는 거죠. 814만 대 1인데 로또도 그러니까. 사는 거죠. 예.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1주택자가 네.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보다 고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아요. 무주택자는 그냥 내가 무주택 기간 쌓고 점수 쌓아가지고 언제 한번 청약해야지 네. 계획을 하고 있겠죠. 네네. 무주택자는 괜히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 다른 동네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내 집 오르면 딴 집 갈아타고 싶은데 내 집보다 딴 집이 더 오르는 것 같고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머릿속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는 고민인데 저는 네.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1주택이 있는데 뭐가 고민이야. 자, 고민해야 되는 거는 딱 생각해 보세요. 딱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세 가지를 고민해야겠구나. 하나는 내가 추가로 구입하느냐, 2주택으로 가느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팔고 갈아타느냐, 세 번째는 그냥 팔아버리느냐.
네.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1주택자들은. 네. 그러면 1주택인데 2주택으로 간다?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1주택 가지고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기님만이가 털려가지고 2차 하락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해요. 네. 그럼 나 1주택이라도 있잖아. 네네. 무주택보다는 낫잖아요. 1주택이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방어하겠죠. 네. 일단은 보험은 하나 들어뒀고요. 그렇죠? 네.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라고 베팅을 한다면 굳이 지금 2주택을 가가지고 2주택이 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또 고민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왕 1주택이 있다면 2주택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무주택자들보다는 오히려 좀 편한 입장이니까 저는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2차 하락 올 때까지. 2차 하락이 오면은 정부가 풀어요. 강남 3구, 특히 서초구, 강남구 규제 지역을 풀어요. 네. DSR도 살짝 풀어요. 토지거래가 당연히 풀고. 최악의 경우는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 나옵니다. 네.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아? 라는 게 지금 검토 중이에요. 네네네. 미분양이 힘드니까 또 양도세 면제 또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항상 양도세 면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 정부도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는구나. 그러면 1주택자가 한 개 더 살 때는 저는 마지막 카드 꺼낼 때 하자. 양도세 면제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적어도 서초구 강남구 풀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사는 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자. 그러면 갈아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1주택자들. 네. 팔고 갈아타는 거.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두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아타기를 못하는 이유는요. 내 집은 비싸게 받고 싶고 갈아타고 싶은 집은 급매물을 잡고 싶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반대예요. 갈아타고 싶은 집은 항상 좋은 집이에요. 내 집보다 좋아. 그럼요. 내 집보다 안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지. 그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 내 집보다 좋은 집이 더 떨어지고 내 집이 더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맞지 않는 걸 우기는 거잖아. 우격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 우격 다짐이 먹히냐고. 안 맞지. 단 절대 가격이 다를 수는 있죠. 갈아타고 싶은 집이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작년에 좀 떨어졌잖아요. 아직도 회복한 지역이 있고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가격 비교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집은 5천만 원 떨어졌는데 내가 갈아타려고 생각했던 집은 1억 떨어졌다라고 하면 용감하게 과감하게 팔고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야죠. 그러니까 내 집이 1억 5천 떨어졌고 네. 사고 싶은 집이 1억 떨어졌더라도 과감하게 그거는 좀 따져봐요. 내 집은 1억 5천에 떨어졌잖아요. 네. 얘는 1억 떨어졌어. 예. 그러면 조금 계산을 좀 해봐야죠. 계산을. 그러면 2020년 가격, 2019년 가격은 어땠고 네. 흐름 얼마나 올랐고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봐야죠. 어떻게든 팔고 갈아타야 됩니다. 상승장일 때는요. 네. 지금 상승장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일 때는 먼저 잡아야 돼요. 갈아탈 집을. 매수 계약부터 해놓고. 네. 왜? 둘 다 올라가니까 내 집은 뒤늦게 팔아도 되는데 지금 상승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먼저 잡잖아요. 이거 못 팔죠. 두 개 다 떨어지면 진퇴양난이에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내놔도 매매 거래가 안 돼요. 네, 맞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게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팔려야지 갈아타지. 이렇게 하소연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거를 시세대로 받고 싶으니까 못 갈아타는 거지. 그냥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 두 종류가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 들러야 됩니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네. 부동산에 이런 얘기 들러가지고 좋습니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내가 팔려고 하는데요. 가격을 혹시라도 조정하면 팔릴 수 있나요? 한마디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느냐. 개미 새끼는 있는데 그 개미가 가격을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으면 나 혼자 가격 떨어뜨리면 뭐 하냐고요. 낚시하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날따라 물고기 없는 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비싼 미끼에 일제 비싼 낚싯대 써도 잡히겠냐고. 안 되잖아요. 네. 잘 되는 날은 좀 더 좋은 미끼를 하면 더 잘 잡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물어본 다음에요. 네. 부동산 사장님이 작년 12월 같은 분위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다. 하면 그거는 매물 수도 내놓으면 없고. 안 돼. 네. 내 스스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괜히 호가만 떨어지고. 네. 물어보지도 않고 나 1억 내려서 팔게요. 그럼 나중에 2억 내려서 팔아도 안 팔려. 자기 한 번 내놓는 순간 매수자들은 무조건 내리거든요.
어차피 그 정도 내려서 내놓으려고 하면 앞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말립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네. 매수자는 있는데 가격이 문제고, 그러면 내 앞에 등록된 매물 중에 얼마에 나왔어요? 물어보고, 그럼 거기 맞춰야지. 한 틱 더 아래. 그 매물이 9억 5천인데 나는 10억에 팔고 싶어. 네. 그러면 9억 5천에 나온 매물 몇 개 있냐고. 2개 있대. 매수자들 연락은 온대. 그러면 2개 팔고 나머지는 내 순서를 걸어둬야죠. 수수료 2배 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근데 갈아타고 싶은 집이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걔가 1억 5천 떨어졌어. 그러면 나도 1억 5천 떨어뜨려서 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만 맞으면 손님이 있대. 9억 5천짜리 할 사람이 9억 3천이면 당연히 내 집을 하겠죠. 그러면 시간으로 갈아타야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갈아타려면 그런 식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팔고 갈아타는 건 이제 고민하지 마라라는 건 이제 욕심내지 마라라는 그렇죠, 그렇죠. 뜻으로 읽히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러면